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댁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무시당하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도 못할 거야.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뭘 알겠어. 같은 말들을 매일같이 들으며 참고 또 참았던 그녀.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통쾌한 반격의 기회를 줍니다. 바로 시댁 가족들과의 해외여행 중 모두의 여권이 든 가방이 사라지는 위기 상황이 찾아온 거죠. 영어도 못하는 애가 뭘 어떻게 하겠냐며 무시하던 시댁. 가족들 앞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반전을 보여주게 될까요? 학력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통쾌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사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고졸 며느리의 반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황당한 이야기와 함께 그 속에서 느낀 감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에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며느리로서 시댁 가족들과의 갈등이 시작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시댁 가족에게 무시당했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식 날,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단장하고 신랑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장할 때 시댁 가족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은 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를 만나다니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조롱으로 들렸지만 그날은 꼭 참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시댁 가족들과의 첫 만남에서 저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학력이 낮겠지만 집안일은 잘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하며 비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는 듯 저를 다독였지만 그 말은 저를 감정적으로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시댁 가족들은 저의 학력을 끊임없이 언급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뭘 알겠어? 라는 말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웃어 넘겼던 이유는 제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할수록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는 다르게 시댁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 단체 해외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더 무시받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여행이니 좋을 것이라고 믿고 가족들과의 해외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여권도 처음 써보는 거 아니야? 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저는 꾹 참고 웃어 넘겼습니다. 결혼식 후 시댁 가족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를 더욱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계속해서 조롱하며 해외는 처음이지? 우리 따라다니기만 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들의 비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저는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가고 싶었고 남편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무시할수록 제 마음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결국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도 저는 시댁의 무시를 참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여행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과연 그 여행이 저에게 어떤 변화와 기회를 가져다 줄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로 저는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해외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여권, 항공권, 환전한 돈까지 모두 확인했죠. 사실 저는 이번이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 아니었지만 시댁 가족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여권 잘 챙겼니?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권은 제 가방 안쪽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어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외는 처음이지. 걱정 말고 우리 따라다니기만 해. 길 잃어버리면 큰일이니까.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영어도 못할 텐데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옆에 붙어 있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이 불편한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여전히 부모님 앞에서는 조용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시댁 가족들의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내가 골라줄게. 저는 메뉴판을 보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제 손에서 메뉴판을 가져갔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짐을 맡겼어요. 넌 짐이나 지키고 있어. 우리가 택시 잡아올게. 동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짐 옆에 서서 그들이 택시를 잡아오는 것을 지켜봤어요. 남편은 가족들을 따라갔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숨기고 그저 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시댁 가족들은 관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견을 내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야, 넌 이런 거 잘 모를 테니까 우리가 정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 동서와 신우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키득거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알아챘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작은 위로가 고마웠지만 시댁 가족들의 무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관광을 시작하면서 동서와 신우이는 저를 대화에서 완전히 배제했어요. 그들은 서로 영어로 대화하며 저를 의도적으로 소외시켰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뭘 알겠어. 우리끼리 얘기하자. 신우이의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현지 레스토랑에 갔어요. 메뉴판을 받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메뉴판 읽을 수 있어. 아니면 우리가 시키는 거 먹어. 괜히 이상한 거 고르지 말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는 보여주겠어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곧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 3일차, 우리는 현지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좋아 모두들 기분이 좋았어요. 시댁 가족들도 저에 대한 무시는 여전했지만 저는 그저 풍경을 즐기며 이 순간을 만끽하려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우리는 유적지로 향했어요. 동서가 가방을 들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우리 가족 모두의 여권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여권은 각자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적지를 구경하며 사진을 찍고 현지 음식도 맛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동서가 얼굴이 하얗게 변해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저기, 가방이 없어졌어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거기에 우리 여권이 다 들어있잖아. 동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까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 잠깐 내려놨는데 그 후로 본 기억이 없어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가방을 잃어버릴 수가 있니? 이제 어떡하라고?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우이는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어를 그래도 유창하게 해야 경찰한테 설명이라도 할 텐데.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자 동서가 말을 끊었어요. 가만히 좀 있어봐. 생각 좀 하게. 너는 가만히 기다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어요. 어떡해. 이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잖아. 여권 없이는 출국도 못해. 시아버지는 머리를 감싸며 앉았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동서를 비난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여보, 어떡하지? 대사관에 연락해 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가방을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 주웠을 수도 있고 CCTV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지금은 대사관에 연락하는 게 우선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요. 가족들이 패닉에 빠져 서로를 비난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념품 가게 근처에는 몇몇 현지인들이 모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경찰서도 보였어요.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현지 경찰이나 아까 그 식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누가 가방을 주웠을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애가 뭘 어떻게 하겠냐. 그냥 가만히 있어. 신우이도 비웃으며 말을 보탰어요. 언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여권이 없으면 우리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다고. 내가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여보, 신우이 말이 맞아. 우리 대사관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대사관에 연락하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동서를 계속 비난했고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꺼내 대사관 번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신우이는 SNS에 현재 상황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는 하니. 신우이도 비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진짜 웃기다.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영어도 못하면서. 저는 그들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에 가보겠습니다. 혹시 누가 가방을 주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고집은. 그래, 한번 가봐.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랑 같이 가자. 남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고 시댁 가족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어? 영어로 설명하는 거?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제 비밀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자 현지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제 차례였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자 현지 경찰관이 우리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시댁 가족들도 우리를 따라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경찰관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경찰서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유창한 영어로 가방을 잃어버린 상황, 기념품 가게 위치, 시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 시댁 가족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경찰관은 제게 더 자세한 정보를 물었고 저는 가방의 특징과 내용물까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간중간 전문적인 영어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시댁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놀라워졌어요. 제 유창한 영어 실력에 감탄한 경찰관은 저에게 혹시 전문 통역사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예전에 호주와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일했다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시댁 가족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잠시 후 경찰관이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념품 가게 근처의 CCTV에 가방을 주운 사람이 찍혔고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가방을 맡겼다는 거였어요. 경찰관은 영어로 설명했고 저는 완벽하게 이해한 후 가족들에게 한국어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신우이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가방을 가지고 왔고 저는 가방을 확인한 후 유창한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찰관도 친절하게 영어로 답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가방을 받아든 저는 여권을 확인한 후 가족들에게 모든 것이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동서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해? 말하지. 영어 잘한다고.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모든 것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우리는 모두 로비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거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어요. 그곳에서 1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며 영어를 배웠고 그 후에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일했습니다. 총 5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어요. 시댁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신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언니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학력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경험이나 능력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한테도 말하지 않았잖아.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몰랐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난 이미 한국에 돌아와 있었고 통역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도 취득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면서 잠시 경력을 중단했죠.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그냥 우리의 관계가 내 과거나 능력이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를 많이 오해했네. 시아버지도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서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고 신우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네요. 앞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시댁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제 해외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시누이는 제게 영어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행의 남은 일정 동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동서는 가방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고 시누이는 제게 더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마지막 날 시누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언니, 나 영어 공부 좀 도와줄래? 나도 언니처럼 유창하게 말하고 싶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도와줄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그런 경험과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뻐. 앞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할게. 저는 남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고졸 며느리가 아닌 능력 있는 며느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경험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 기뻤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당당하게 제 자신을 표현하고 시댁 가족들과도 더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